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오늘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환율 움직임이 과도해 변동성이 지속되면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외환당국은 어제 구두 개입을 통해 각별한 경계감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이 한국에서 대규모 인력 채용에 나서며 국내 유통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소식에 광고 기업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틱톡샵은 틱톡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틱톡 이용자들이 콘텐츠에서 마음에 드는 제품을 발견할 시 틱톡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내 의결권 자문사 서스팀베스트는 255개 국내 상장사의 올 정기 주주총회 안건 1,608건을 분석한 결과 자사주 소각을 공시한 기업 수가 모두 31곳으로 집계돼 지난해보다 72%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서스팀베스트는 분석 대상 기업 중 특히 KB금융과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JB금융지주, BNK금융지주 등 6개 금융지주사의 경우 주주 환원율 평균은 2021년 26.5%에서 2023년 38.2%로 11.7%포인트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이 시각 시황으로 문 열겠습니다. IMF는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2.3%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고요. 이는 지난 1월과 동일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 전망은 3.2% 성장할 것이라고 올려 잡았고요. 특히나 미국의 경제 성장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7%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간밤 미증시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북미 경제 포럼에서 최근 데이터는 우리에게 더 큰 확신을 주지 못했다며 2% 물가 목표 달성과 관련해 확신을 얻는데 예상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 밝히며 금리 인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에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4.69%까지 치솟았고요. 2년물 국채 금리도 한때 5%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도 불안정한 모습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경제가 견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증시 하방을 지지하며 혼조 마감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는 양지수 모두 견조하게 출발했는데요. 이 시각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각 흐름은 어떤지 코스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강보합권에서 출발해 등락을 거듭하다 현재 0.04% 오름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수는 2,610선 움직임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상승 종목의 수가 하락 종목 수 대비 100개가량 더 많이 포착되는 가운데 AMD가 인공지능 PC 탑재용 새 칩을 출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도체 관련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화장품이나 음식료 등 수출 호조, 실적 모멘텀이 지속되는 업종들 중심으로 상승세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 팔자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관은 무려 11거래일 연속 발을 빼면서 1,000억 원 넘게 덜어내고 있고요. 외국인도 3거래일 연속 발을 빼면서 1,30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다소 진정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 선물 시장에서 5천 계약 넘게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도 현재 매도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장중 1.5% 넘는 강세 보이기도 했는데 현재는 탄력이 다소 주춤한 모습입니다. 현재 0.92% 오름세 확인되고 있고요. 지수는 840선에 걸쳐져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화장품과 더불어 원텍, 비올 등 미용기기 역시 수출 호조에 따른 실적 기대감으로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중국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중국 관광객 회복 기대감에 카지노 쪽도 견조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광고 관련주도 탄력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기관만이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거래일 연속 발을 빼던 기관 11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한 모습이고요. 현재 500억 원 가까이 매수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238억 원, 145억 원 덜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반도체 관련주와 함께 광고 관련주 강한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틱톡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틱톡샵이 국내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관련주 들썩거리고 있는데요. 틱톡샵이 국내에 진출하게 되면 틱톡샵과 연계해 광고하는 기업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관련주 강한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틱톡은 한국에서 대규모 인력 채용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 틱톡샵의 국내 운영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시장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관련주 강한 움직임 보여줬는데요. 이 시각 흐름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비데이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틱톡의 공식 마케팅 파트너로 선정된 바 있죠.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기록했는데 현재까지도 가격 제한폭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FSN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역시나 상한가 기록했죠. 오늘도 장중 23% 넘는 강세 보이기도 했는데 현재는 2,28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어서 플레이디도 강합니다. 현재 15% 두 자릿수대 상승세 보여주면서 7,0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1부 진행의 백설혜입니다. 오늘은 경제 성장률과 관련된 이야기가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IMF에서는 세계 경제 성장률을 3.2%로 전망을 했고요. 우리 경제 성장률의 경우에는 2.3%로 전망을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유엔의 경우에는 IMF와는 다르게 세계 경제 성장률을 2.6% 정도로 전망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IMF에서는 라스트 마일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경고를 하면서 섣부르게 금리 인하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역시도 조금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시장은 좀 얼어붙은 양상이 펼쳐지는 모습도 펼쳐졌고요. 원달러 환율 역시도 계속해서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외환 당국에서는 개입에 나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에 따라서 지수 역시도 하락세로 조금 반응했다는 점이 공교롭게도 나타났습니다. 저희 방송 통해서 여러 가지 전략 잘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쏟아지는 경제 뉴스 중에서 어떤 뉴스가 수익으로 연결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영앤리서치 최진욱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양대 시장 그래도 지금은 모두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상승 탄력이 조금 더 크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굿뉴스는 어떤 거였을까요? 일단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반등을 주고 있다는 부분 굉장히 긍정적이죠. 근데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다라고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완벽히 저점을 찍고서 이제 반등을 할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느 정도 부담이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 워낙 가파르게 하락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올라와서 V자 반등을 하기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돌아섰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서고 있는 모양새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중에 우리나라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방 경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이제 올라왔고 내일 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위치 정도만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위주의 반등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 반도체 쪽에 대해서 좀 거품이 나온 게 아니냐. HBM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실적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데 많이 밀리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이 많았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보자면 오늘 완전히 저점을 찍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2024년도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우상향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많이 밀려 내려왔다. 장 초반에 좀 올랐다가 장 중반에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지만 지금 다시 한번 상승 전환되는 것은 어쨌든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부여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반도체라는 것은 과거에 사이클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좋은 사이클에 들어가게 되면 약 2년에서 4년 정도는 좋은 좋은 시세와 실적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작년 하반기 올해 초부터 올해 1분기부터 실적이 본격적으로 돌아선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2분기, 3분기 계속해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AI까지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는다라고 해도 다시 한번 되반등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오랜만에 매크로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지금 시장에서 환율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1998년도 IMF 때 외환 위기 때 1,400원대를 훌쩍 넘어갔었고요. 그리고 2008년도 금융 위기 때도 1,400원을 넘어갔죠. 그리고 지난 2022년에도 1,400원을 넘어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1,400원대를 터치하면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당시와 비교했을 때 지금은 굉장히 양호합니다. 미 증시도 굉장히 좋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저점대에서 돌려 세우고 있죠. 우리가 전 세계에서 G2라고 부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경기가 아주 좋거나 살아나고 있는 국면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처럼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적으로 메리트가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나쁠 게 없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시장에서 이거는 잠깐만 살짝 복잡하실 수 있는데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우리 시장에 대해서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좀 부담을 느꼈었던 상황은 맞습니다. 근데 환율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수출 물량이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은 환차손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을 부담스럽게 하는 사안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수출 구조를 봤을 때는 당장이 나쁘다라고 보기도 좀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반 여건이 환율이 1,400원에 올라왔다라는 그 사실만 가지고 무조건 안 좋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저는 밀릴 때마다 어떻게 보면 좀 모아가는 전략도 앞으로 3개월 후에 6개월 후에 좋은 시세를 노려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지수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반도체주가 그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에도 연중에 실적 개선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굿뉴스로 가지고 오셨고요. 환율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당국의 개입이 있었는데 이에 따라서 환율 내려가고 있습니다. 9원 50전 하락을 하면서 1,385원대 정도에서 거래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굿뉴스도 알아볼게요. 네, 저는 이제 구리값 폭등에 따른 전선 관련주들, 지금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좀 굿뉴스로 가지고 왔는데 현재 시장에서는 일단 뭐 계속해서 개별적인 이슈가 나와도 시장은 계속 앞전과 똑같은 수급 랠리가 계속
이동을 하지 않고 고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뭐 특히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AI 시장이 퍼지면서 뭐 전선 전력기기 그리고 최근에 원자재 관련주들까지도 굉장히 좀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이 부분만 놓고 봐도 여전히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섹터 내에서만 좀 집중을 많이 하는 걸로 지금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구리값이 계속해서 연일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전선 관련주 쪽에서는 실적이 충분히 개선이 될 수 있는 좀 굿뉴스를 좀 가지고 왔는데 일단 최근에 중국 재련소들이 계속해서 감산 합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공급 감소 우려감도 지금 남아 있는데 주요 구리 생산국까지도 감산 우려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좀 구리값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좀 가격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좀 효과를 계속해서 내보낼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보면 광산 노후화와 신규 광산 투자 지원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구리 가격은 올해 내내 저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그 안에서 이제 구리값이 올라가게 되면은 전선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매출 원가가 한 90% 이상이 구리 쪽을 좀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구리로 인한 좀 마진 효과를 충분히 전선 쪽은 바라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올해 2분기, 3분기, 4분기 내내 실적이 계속 우상향을 하는 그런 좀 기조가 좀 나아질 가능성도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전력기기라든지 전선 관련주들에도 수급이 좀 강한 모습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수급이 좀 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몰리고 있는 모습은 당연히 이제 AI 시장이 커지면서 수요 확대와 그리고 플러스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현재 시장에서 모멘텀이 계속 좀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 이쪽 섹터들을 조금 더 쳐다보시는 게 좀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이런 섹터들 제외하고도 다른 산업군 쪽에서도 좀 개별적인 뭐 긍정적인 좀 호재라든지 좀 이슈가 나와도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없는 것으로만 봐도 일단 지금 시장의 거의 90% 이상의 투자자분들은 다 이쪽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구리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저는 특히 이제 이 안에서도 옥석가리를 좀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도 저는 오히려 이구 산업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구리 쪽으로는 대장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매출에 대한 판매 비중이 구리가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구 산업 같은 경우가 구리값이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제일 큰 수혜를 좀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전선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진전기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좀 전기에 대한 매출 원가가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 구리값에 대한 마진 효과, 즉 레깅 효과를 충분히 바라볼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선 쪽은 일진전기 그리고 구리 쪽 같은 경우는 이구 산업을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리값이 급등하는 가운데 전선주의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AI 시대가 개화가 되면서 역시나 전선의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구 산업의 경우에는 구리 쪽에서 대장 역할을 할 것이고 또 전선의 경우에는 일진 전기를 바라보자라는 의견까지 전해주셨습니다. 굿뉴스는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배드뉴스는 또 어떤 거였을까요? 저는 일단 배드뉴스는 국제유가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배드뉴스로 가지고 왔는데 사실 이게 이제 정유주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호재죠. 어떻게 보면은 호재로 좀 받아볼 수가 있는데 일단 유가가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증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좀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지금 유가가 계속 올라간다는 부분들은 중동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지금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좀 원유 생산국에 대한 좀 감산 부분들 그리고 원유가 조금 감소할 것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해서 가격이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일단 이제 중동 리스크가 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좀 완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유가는 계속 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앞전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지만 유가가 지금 올라가는 중동 리스크에 플러스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까지 지금은 겹친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수요 부분들이 부족해질 가능성도 저는 좀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공급망에 대한 불안성이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증시에는 당연히 좀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데 반대로 이제 정유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레깅 효과를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원유 생산국에서 원유를 사들여 와가지고 국내까지 오는데 한 몇 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럼 몇 개월 정도 걸리면서 그 안에 지금 계속해서 환율도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고마진을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고마진을 보면서 그에 따른 레깅 효과를 충분히 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유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실적이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그 기대감이 일단 좀 들어와 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중동 리스크가 뭐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스라엘 측에서도 계속해서 이란의 좀 공격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이 중동 리스크가 계속 좀 오랜 기간 유지가 된다 하게 되면은
앞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 있었던 그 여파 부분들이 일단 이쪽으로 다시 또 이동을 해줄 가능성도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세계 전쟁까지는 아니겠지만 일단 이제 중동 리스크 부분들은 이야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계속 유가 부분들도 꿈틀대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러면 유가가 꿈틀대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정유주들이라든지 유가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단기 테마성이 지금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주가가 위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도 유가라든지 정유주들이 좀 쉬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위로 올라가고 한 차례 좀 눌림목을 주고 있는 구간이어서 일단 저는 충분히 단기 상승은 좀 바라볼 수가 있겠지만 배드뉴스로 가져온 가장 포인트는 전체적인 증시 입장에서만 놓고 봤을 때는 부정적인 역할을 계속 좀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배드뉴스로 가지고 왔습니다. 중동에서 전쟁 리스크가 확산이 되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 기조를 보이는 점을 배드 뉴스로 바라보셨습니다. 원유 생산량이 감소될 우려감이 있는데요. 정유주의 경우에는 바라볼 만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이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배드 뉴스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저는 이제 파월 의장의 이런 발언들을 좀 배드 뉴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수치 자체가 좀 만족스럽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 뭐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올해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 말씀드려보자면 뭐 금리 인상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수년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배드 뉴스로 준비를 하긴 했지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며칠 동안 하락이 좀 강하게 나왔죠. 올해 연초부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을 굉장히 강하게 매수를 해주면서 시장이 강하게 올라가는 모양새도 어느 정도 보여왔지만 갑자기 최근 들어서 며칠 동안 크게 빠졌습니다. 그렇게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어떤 명분으로 인해서 지수가 시장이 밀리느냐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가 나온 것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유가가 올라간다라는 부분, 그리고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부분들, 그로 인해서 금리 인하 시기 자체가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지수 자체가 굉장히 약했다라고 보는데 제가 앞서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과거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환율이 올라가면 시장이 꺾이는 상황이고 금리 인하 시기가 미뤄진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금리 인하 시기를 미룬다라는 것 역시 경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죠. 유가가 올라간다라는 거 부담이 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된다라고 한다면 유가가 올라가는 것은 경기가 살아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구리 가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가 연기되는 것 역시도 미국의 경기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전부 다 정리를 해보자면 최근 시장이 너무 많이 밀렸기 때문에 안 좋은 내용들을 계속해서 찾아냈지만 그 이면에는 좋은 내용들이 오히려 더 많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누그러뜨리는 이런 발언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선 부담을 느끼는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을 하면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는 우리 시장 좋을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더 많이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은 시장이 불안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자체가 온다라고 해서 무조건 시장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리 인하가 오는 모양새, 과거에 우리가 데이터를 살펴본다면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한 시기 중에서 100%가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금리 인하를 너무 기다리고는 있죠. 저도 기다리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금리 인하가 무조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위험한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 우리 시장이 너무 많이 밀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확대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반도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쪽에 대한 실적이 개선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나라 자동차나 조선도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환율이 지금 강세로 계속해서 이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화장품 매출도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안 좋아질 만한 상황은 제가 판단했을 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선물 쪽에서도 외국인들이 매도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제한적이거든요.
계속해서 매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매도가 더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이 2,550포인트 이하로는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2,550 이하로 빠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현저한 저평가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환율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1,400원 이상 올라갔을 때 지난 2022년도 9월 달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환율이 1,400원대를 넘어갔거든요. 근데 당시에도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우리가 PBR 기준으로 0.85배에서 0.9배 수준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지금보다 모든 것이 안 좋았거든요. 네. 근데 현재 우리나라 PBR이 0.9배 정도 수준까지 내려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더 밀린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역사적인 저점 구간까지 들어온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주가는 빠지는데 삼성전자를 비롯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시장이 매크로적인 변수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정하지만 저는 그래도 지금 시장을 뭐 내가 빚내서 투자하거나 신용이나 미수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보고 있으니까 오늘이 최저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우리가 이번 주 내로는 최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인 뷰를 말씀드리고요. 배드 뉴스로 이제 금리 인하 시기 말씀드렸는데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뭐 시장에서 알고 있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출 것임을 시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배드 뉴스로 바라보셨고요. 우리 시장 뭐 분위기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좋은 내용들도 있으니까 이 점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수가 2,550포인트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은 낮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요. 코스피 지수가 2,550포인트 정도가 된다면 그때를 매수 시기로 봐도 되는 건가요? 그죠. 이제 우리가 수치상으로는 당연히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가라는 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상승하는 기업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게 가요.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굉장히 큽니다. 10조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한미반도체가 실적이 지금 그렇게 나오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주가의 흐름은 이런 탄력성을 가지고서 추세를 만들어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승하는 기업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고요. 빠지는 기업들은 또 생각보다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2,550포인트를 만약에 달성을 한다. 거기까지 지금부터 밀린다라고 한다면 순간적으로는 2,500까지도 밀릴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하지만 2,550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수익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저점을 잡는다라는 관점에서 2,550포인트는 무조건 최저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2,550포인트를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지금 우리나라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 증시에 대해서 국내 주식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비중이 정해져 있습니다. 약 15% 정도를 우리나라 시장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13%에서 14% 정도만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난주부터 반도체 쪽에 대한 연기금의 순매수가 우리나라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코스닥에서 연기금이 가장 많이 매수한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반도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고 연기금에서 매수를 지속해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매도의 주체는 환율 상승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들이 매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기관이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 좀 더 견고할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서 좀 더 강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삼성전자만 매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군들도 매수해줄 필요성이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2,550포인트면 매수의 관점이라는 것은 저는 엄청난 돌발 악재 있죠. 중동 쪽에서 네. 정말 전쟁이 너무 커졌다든지 뭐 예전 코로나처럼 그런 돌발적인 변수가 터지지 않는 한 전 2,550포인트대에서는 매수가 맞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증시 조정을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보셔도 좋겠고요. 사실 기관 자체가 하방 압력을 줬다는 점까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에서는 어떤 섹터가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시 30분 기준 상승 섹터, 하락 섹터 하나씩 살펴보시죠. 상승하는 섹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은 섹터가 바로 국내 상장 중국 기업입니다. 4.51%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사실 섹터 전반에서 빨간불이 들어오고는 있는데 섹터 전반을 이끌어주고 있는 종목은 오가니티 코스메틱입니다. 오늘 투자주의 환기 종목이 해제되면서 상한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가 지금 28%대 정도로 반응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음을 이은 섹터는 광고 섹터
섹터입니다. 틱톡샵과 연계를 해서 광고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광고주 내에서도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 후반대의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나타나는 섹터들은 반도체와 관련된 섹터들입니다. 반도체 관련주들 어제 충격에서 좀 벗어나서 오늘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HBM에서는 3.92%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DIT가 상한가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반도체 장비 섹터 역시도 좋습니다. 3.68%의 강세가 나타납니다. 또 유리기판 섹터에서도 3.61%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위지트 역시도 유리기판 시장에 진출을 본격화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고요. 이 안에서는 YC캠이 가장 크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하락하는 섹터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제 유가 계속해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상승하는 기조가 더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가와 관련된 종목군에서는 하락세가 대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전거와 LPG 그리고 윤활유 섹터, 아스콘 섹터까지도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전거 섹터에서는 3.18%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한국석유가 가장 큰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아스콘 섹터에서 가장 크게 내림세를 보이는 종목도 한국석유로 동일합니다. 1.74%의 약세를 아스콘 섹터는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LPG 섹터도 살펴보신다면 2.41%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흥구석유에서 가장 큰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윤활유 섹터에서는 2.17%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튬 섹터도 오늘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엔캠이 가장 큰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섹터 전반은 1.58%의 내림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등락을 보이는 섹터,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섹터들 안에서 최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섹터의 흐름을 특징적으로 바라보셨나요? 일단 현 시점에서는 당연히 HBM 아니면 좀 반도체 쪽을 조금 주목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보고 있거든요. 일단 지금 우호적인 환율이 계속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지금 보통 환율 강세, 즉 달러 강세가 좀 나타나게 되면은 메모리 반도체 쪽에 있어서 기업들은 실적이 충분히 개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좀 내수 거래가 아니라 좀 보통 수출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출을 하면서 뭐 해외 법인 쪽이라든지 뭐 고객사들 대상으로 대부분 다 달러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지금과 같은 강달러 양상들이 계속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가격에 대한 효과는 충분히 바라볼 수가 있고, 그러면 실적 역시도 충분히 개선이 될 수가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로 지금 HBM 쪽에 대한 사업까지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 반도체 쪽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계속 좀 뒷받침되고 있는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반도체가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주도 랠리를 좀 이어나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조금은 저도 이제는 반도체 그래도 한 번은 좀 눌림 나올 때 저는 좀 잡아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일단 저는 반도체 수출이 올해 1분기부터 계속 좀 회복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저는 일단 이 회복세가 5월 반도체 수출 데이터를 한 번은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 반도체 수출 데이터를 확인을 했을 때 당시에 일단 지금 뭐 증권사도 마찬가지고요. 주요 투자 기관도 마찬가지고 반도체에 대한 눈높이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워낙 좀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달러 현상까지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반도체에 대한 눈높이가 많이 높아져 있는데 이 수출 데이터 부분들이 저번 달 대비해서 오히려 눈높이 수준보다 아래에 찍히게 된다. 결국 이제 견조한 수요는 유지가 되겠지만 아래에 찍히게 된다고 할 경우에는 저는 일단 한 번은 출렁거릴 가능성도 저는 좀 있을 거라고 지금 예상은 하고 있거든요. 보통 5월 반도체 수출이 한 6월 7일 정도로 지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6월 7일 정도에 좀 데이터를 좀 확인을 해볼 필요성은 저는 좀 있다고 보고 있고, 일단 반도체 쪽 내에서도 지금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공격적으로 투자하기에는 다소 좀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좀 어느 정도 보유자분들에 대한 대응 영역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이게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강달러 현상들이 계속되게 되면은 외국인들은 이제 환차익을 보려고 하겠죠. 결국 이제 달러가 계속해서 강세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은 국내 증시 쪽에서 계속 자금을 뺄 수 있는 우려감도 일단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강달러 현상으로 인해서 반도체 기업들이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반대로는 외국인들의 투자 자금들이 빠져나갈 수가 있다는 거. 보통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끌어온 게 외국인이거든요. 그럼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강달러 현상이 지금 지속되고 있으니까 환차익을 보기 위해서 매물을 내보낸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 주가도 한 차례 좀 출렁거릴 가능성도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신규분들 같은 경우가 대형주 쪽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분할 매수로 좀 들어가기보다는 한 차례 좀 출렁거리고 한번 눌림을 준다든지 좀 이런 구간에서 적절하게 좀 대응을 하시는 게
게 좀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일단 기 보유자분들의 좀 대응 영역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그렇다고 이제 반도체가 안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반도체가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일단 굉장히 좋아지는 퍼포먼스는 보여주고 있지만 그 퍼포먼스의 눈높이를 계속해서 충족을 시켜줄 수 있을지 그 여부를 좀 판단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섹터별 흐름에서는 반도체주의 섹터 흐름에 눈여겨봤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강달러 상황이 반도체주에는 우호적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수출을 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이겠죠. 자, 거기에 이제 반도체주의 경우에는 5월 수출 데이터에 따라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고요. 눌림을 주는 구간에서 대응을 해보시고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니까 이전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섹터의 흐름을 특징적으로 바라보셨나요? 네, 일단 저도 반도체 쪽입니다. 제가 이 반도체 쪽에 대해서 최근에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시장이나 업종이나 업황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여기는 굉장히 좋습니다라는 말씀은 잘 안 드려요. 그런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좋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눈높이가 높아진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부담이 되긴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볼 부분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업황 자체가 규모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반도체의 규모가 크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뭐 제약 바이오 시장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시장이 성장하고 미래 산업이 성장하면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장이 불가피한 산업이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특히 지금 AI 쪽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뭐 자율주행이든 뭐 미래 뭐 우주항공이든 뭐가 됐든 간에 반도체는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기업들을 2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뭐 엔비디아가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고 TSMC도 있고 이런 것들 저도 알고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주가 위치를 따져봤을 때에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과거보다 실적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는데 주가는 왜 신고가가 아니냐.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도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이 채널의 위치를 본다면 가격대의 위치를 본다면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신고가를 다 경신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신고가가 뭐 2,800포인트입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3,300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2,600에서 움직인다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많이 과대하게 낙폭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시장이 메리트가 그만큼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최근 며칠 동안 나왔었던 우리나라 대한민국 시장의 과도한 하락 중에는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는 분석이 있어요. 근데 선물 쪽에서 매도를 많이 한 이유 중에서 공매도를 금지했기 때문에 선물 매도로 대응을 했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선물뿐만 아니라 옵션까지 이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건데 여기서 어느 정도 상방으로 올려놓고서 제자리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 시장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지루하실 거예요. 저도 지루하다라기보단 지겹죠. 반도체 이야기 들으시는 게 굉장히 지겨울 것 같은데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상승 여력은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꼭 좀 저는 보유를 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으면 더 이상 올라가기 어려울 거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중요한 거는 이게 나중에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이어지느냐 이 부분입니다.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미용기기 관련주들 있죠. 비월, 원택 이런 기업들 실적이 잘 나오니까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도 이제 웹툰 관련주들, 웹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실적이 잘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올라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그래도 좀 정상화되고 있구나라고 느껴지고 있는 부분이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파마리서치도 있고요. 휴젤도 있고요. 덕양산업이란 자동차 관련주도 있고요. 코리아 FT라는 자동차 부품주도 있죠. 대체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1분기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들을 내놓으면서 이 실적들에 대한 모멘텀,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반도체 쪽에서 잘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나라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자동차도 굉장히 좋게 보고요. 조선도 좋게 봅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의 중심에는 아직까지는 반도체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시장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반도체주는 꼭 보유해 가시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앞서서 보신 바와 같이 오늘 시장에서는 광고주에서도 강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틱톡샵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예정이라는 소식 속에서 오늘 광고주 전반에서 강세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오늘 섹터 전반의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제 틱톡이 결국 지금 뭐 1020 세대 쪽에서는 굉장히 인기고 30까지도 지금 굉장히 인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틱톡이 성공한 이유는 짧은 쇼츠 이런 영상들. 그러니까 지금 보통 국내 모든 인구가 대부분 다 이제 유튜브 쪽에서도 쇼츠로 영상을 좀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페이스북도 쇼츠가 없던 부분들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쇼츠로 또 활성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간결하고 좀 임팩트 있는 그런 영상들을 조금 더 사람들이 몰입도를 가지고 보고 있다라는 그 강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틱톡이 그런 부분들을 앞세워 나가면서 일단 지금 어느 정도 인지도까지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1020 세대 쪽에 다 물어보면은 대부분 다 틱톡을 많이 보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틱톡에 대한 대중화가 지금 많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결국 이제 국내 쪽에 대한 점유율도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틱톡 샵이 일단은 들어와주면서 이제 인력을 대규모로 지금 뭐 채용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 이제 수요 부분들이 틱톡 샵으로 많은 이동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결국 이제 광고에 대한 부분들에 대부분 좀 효과를 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광고 관련주들 역시도 굉장히 좀 강세 흐름들이 연출이 될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보고 있고 일단 저는 아직까지는 재료가 나오기는 했지만 이게 아직 뭐 확실시 된다라는 그런 특정 이슈는 아니다 보니까 이 기대감의 이슈는 계속해서 연결고리식으로 팔로우업이 되어줘야만이 저는 일단은 조금 더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보통 이제 중국 관련주들 놓고 보면은 한 차례 어느 정도 테마가 붙는다든지 특정 재료로 인해서 한 차례 충분히 상승이 들어와도 그 상승세를 대부분 다 이어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어나가지 못하고 다시 주가가 회귀를 해서 좀 되돌아오는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중국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동전주들도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고요. 네. 그럼 이런 종목들이 물론 좀 한탕이라고 하죠. 한탕 어떻게 보면 좀 노려볼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내가 잘못 진입을 한다든지 어느 정도 특정 구간에서 올라가겠다고 진입하다가 그대로 물려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묶여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 지인분도 로스웰이 지금 5년 동안 묶여 있거든요. 로스웰이요? 네네. 네. 그러니까 오늘 로스웰 지금 2.85% 강세네요. 네네. 그러니까 로스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전기 자동차 쪽에서 굉장히 좀 강세 흐름들을 보여줬던 기업인데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중국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수익을 보면 다행인데 이게 반대로 수익을 못 볼 경우에는 정말 언제 탈출할지 모르는 그런 좀 불상사까지도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중국 관련주 쪽을 좀 지켜보겠다 하게 되면은 저는 그나마 좀 사업성이나 기업성이 좋다 하게 되면은 컬러레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나마 좀 어떻게 보면은 색조 쪽에 대한 화장품에 대한 인지도도 있는 기업이고 그렇다고 실적이 또 안 나오는 기업까지는 아니다 보니까 사실상 중국 관련주들에 대한 수혜 오늘 같은 경우도 거래 대금들이 강하게는 안 들어옵니다. 오가니틱 코스메틱 같은 경우가 환기 종목이 해제가 돼가지고 그쪽에 거래량이 대부분 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로 뭐 이스타아시아가 또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컬러레이 같은 경우가 저는 오히려 중국 기업 내에서는 가장 성장성은 뚜렷하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지금의 주가는 어떻게 보면 바닥을 잡으려는 움직임이 계속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바닥이 확실하게 잡히는 이 시기가 맞물려 있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얹혀지면서 컬러레이에 대한 상승폭도 일단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그래도 중국 관련주들은 조금은 기피를 하시는 게 저는 좀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틱톡샵이 우리나라에 진출한다는 소식의 광고주에서는 강세 흐름이 관찰이 되고는 있지만 중국 관련주는 조금 조심을 해보자라는 의견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어서 원픽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본부장님 어떤 섹터 가지고 오셨나요? 네, 반도체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오늘 반도체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이게 너무 좋다라고 하면 잘 안 믿게 돼요. 뭐 2차 전지가 좋다라고 하면 네. 이게 혹시 또 문제가 될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제약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성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 일단 경계를 좀 합니다. 근데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경계할 만한 부분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안 좋다가 이제 좋아지고 있는 그 초입 구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떤 우려가 과거에 있었냐면 경기가 불어지면 네. 반도체 사이클이고 뭐고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시장에 이런 분란을 만들고 있는 내용이 경기가 너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쪽에서 경기도 좋고요. ISM
제조업 지표도 잘 나오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어제도 하나 뭐가 나왔죠. 잘 나왔습니다. 시장의 예상치가 4%대였는데 5%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중국도 돌아서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조업 기업을 많이 가지고 있는, 특히 반도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뭐예요? AI 쪽에 다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플 같은 경우도 AI 쪽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테슬라 역시도 AI 쪽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AI 쪽에 투자하면서 애플의 시가총액을 잡았고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역시 AI 쪽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투자를 한다는 것은 결국엔 반도체 캐파의 확장이라는 거죠. 캐파가 확장이 된다는 것은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최근 1주, 2주 동안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좀 약했죠. SK하이닉스도 좀 약했는데 그 전에 한 달 정도를 놓고 본다면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더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강하게 올라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캐파를 크게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SK하이닉스든 마이크론이든 삼성전자든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네.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유리해진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것은 결국에 시장의 규모가 커진다라는 겁니다. 시장의 규모가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은 저는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최근에 주가 흐름 우리가 과거부터 이제 좀 HBM 같은 경우는 상징적인 종목이 있죠. 한미 반도체 같은 기업이 있고요. 또 오늘은 뭐 DIT가 갑자기 급등이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테스라든지 DI라든지 유진테크 같은 기업들 그동안 많이 움직이지 못했었던 종목들이 좀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가만 보시면 동진 세미캠이라는 기업, 소재 기업이죠. 그리고 제가 오늘 준비한 월덱스라는 기업 같은 경우도 소재 쪽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심지어 작년에 실적이 그렇게 안 좋지도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오진 못했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HBM 쪽과 관련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못 올라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꺾인다라는 거 아니고요. 더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좋아질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D램도 좋아지고 낸드도 좋아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경계할 필요는 뭐 있겠죠. 당연히 있는데 경계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저는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의 위치라든지 실제로 기업들의 업력이라든지 매출과 영업이익을 고려해 봤을 때 물론 아쉬운 것은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자금의 규모 자체가 작다라는 거예요. 네. 시장에 자금이 풍부하다라고 한다면 저는 반도체는 거의 다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종목 선별은 잘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네. 월덱스라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 소재 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인데 작년 3분기 때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이 작년에도 이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실적 안 좋았거든요. 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좀 탄탄하게 나왔는데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지 못했었던 것이 매출의 상당 부분이 비메모리 쪽으로 많이 몰려 있었어요. 근데 비메모리 쪽 시장도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낸드랑 그리고 D램 쪽에서도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재단에서 이 월덱스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안전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래 대금이 오늘은 좀 들어왔어요. 오늘은 약 120억 정도 지금 거래가 들어오면서 약 6% 정도 변동성이 나왔는데 이런 기업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또 특징적으로 인텔 쪽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인텔도 이번에 보조금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래서 그에 따른 수혜도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요. 월덱스는 매수가는 현재가가 25,550원인데 여기 밑에서 좀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9,000원. 29,000원 그 정도로 잡죠. 29,000원이면 작년 9월달 고점인데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직전 저점인 22,500원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원픽 종목 월덱스입니다. 이어서 최 본부장님의 원픽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미용 의료기기 쪽에 비오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이제 비오를 가지고 온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올해 실적 개선이 풍부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관점을 보고 좀 가지고 온 부분들인데 일단 최근에 나왔던 이슈가 이 ITC 쪽에 대한 소송 관련 합의금이 일부 지금 숙지를 했다라는 보도가 좀 나왔었거든요. 그에 따라서 오히려 지금 계약에 따라 소송 순수익금의 한 90%를 지금 배분을 비올이 받은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소송 수익금을 90% 이상을 배분받았다고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올해 순이익
자금들이 굉장히 크게 증가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또 추가적인 로열티까지도 기대감이 계속 좀 형성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는 오히려 추가적인 수익에 따라서 좀 밸류가 상향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비율 같은 경우는 실펌 X에 대한 모멘텀까지 일단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올해 상반기에 실펌 X에 대한 중국 승인이 임박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좀 예상했던 시기보다 4월 말 정도에 지금 승인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보통 이 지금 시우인 제약과도 5년간의 공급 계약까지 지금 마친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승인 허가만 떨어지게 된다고 하게 되면 중국 쪽에서 공격적인 좀 시장 공략화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근데 이제 비올 같은 경우가 실펌 X가 중국 쪽에서 공략을 할 경우에 오히려 좀 좋은 점은 뭐냐면 아직까지는 중국 쪽에서 좀 유의미한 매출을 내는 미용 의료기기들이 아직 딱히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비올이 이번에 실펌 X가 승인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좀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했을 때는 올해 비율 같은 경우와 추가적인 이익 성장까지도 바탕이 돼서 외형 성장도 좀 동반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일단 단순히 지금 단기 주가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이 단기적인 바닥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좀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해드리게 되면은 일단 손절가는 저는 61선을 이탈 안 하는 기준 한 9,000원대까지는 충분하게 손절 라인을 좀 잡으셔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지금 21선이 위쪽에 좀 맞물리고 있는 상황인데 다행히 지금 데드크로스 초입 직전에 반등이 나와준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제 이평이 밀집이 되면서 단기 또 골든크로스까지도 좀 노려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히 주가 상승 퍼포먼스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1,800원대가 저는 일단 매물이 좀 많을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뭐 주봉이나 월봉으로만 체크해봐도 일단 1,800원대 매물이 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 1,800원대를 좀 1차적인 목표가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원픽 종목 비올 잡아주셨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영앤리서치 최진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반도체와 AI 시장이 성장하면서 전선주가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또 중국 관련주도 오늘 좀 들썩이고 있는데 관망을 해보자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또 반도체주는 여전히 좋습니다. 실적과 환율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투자 의견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